안녕하세요.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4번째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1953년 영화로 돌아왔습니다. 각본은 체자레 자바티니, 이 각본뿐만이 아니라 체자레 자바티니는 이 원작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트루먼 카포트, 그리고 촬영에는 알도 그라치아티,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. 그리고 이제 음악은 알레산드로 치고니니, 그리고 제니퍼 존스, 몽고메리 클리프트, 그 다음에 지노 세르비, 그리고 리차드 베이머. 리차드 베이머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토니로 나왔던 그때보다는 이제 훨씬, 그게 61년 작품이니까 그보다 한 8년 전에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먼저 이제 감독보다 체자레 자바티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체자레 자바티니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그 시나리오 작가입니다. 그래서 특히 비토리오 데시카하고 많이 작업을 했고요. 1941년 테레자 베나르디, 그러니까 금요일의 테레자, 1944년 이밤비니치 구아르다노,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는 아이들, 그리고 라포르타 델 치엘로 44년 하늘의 문, 그리고 이제 46년에 구두 닦기 소년, 너무 유명하죠. 그리고 48년에 자전거 도둑, 그 다음에 51년에 밀라노의 기적. 지금 제가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, 1955년 일대 또 지붕까지 해서 전부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들 전부 시나리오 작가가 바로 이 체자레 자바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 자체를 또 벤 헥트라고 해서 백주의 결투 기억하시죠? 그리고 죽음의 키스,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화입니다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, 뭐 오명, 노토리어스부터 질다까지 벤 헥트, 너무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죠. 같이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은 원래는 그 프랑스의 클로드 오땅라라라는 감독이 있어요.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는 잉글리드 버그만하고 프랑스의 배우 제라르 필립하고 같이 듀오로 이걸 하려 그랬는데, 결국은 제니퍼 존스하고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이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촬영 감독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. 알도 그라치아티라고,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센소라는 루키노 비스콘티 영화. 그 영화가 마지막 작품이에요. 그 영화 찍다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죠. 그 전에 루키노 비스콘티 영화 라테라 트렘마, 흔들리는 돼지도 같이 했고요. 그리고 이 비토리오 데시카하고도 작업 많이 했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밀라노의 기적부터 해서 움베르토 디, 그리고 지금 이 영화, 그리고 오소넬제 오델로도 같이 작업을 했고요. 아주 유명한 촬영 감독입니다. 이태리를 대표하는 촬영 감독이죠. 그 다음에 음악 감독 알레산드로 치고니니는 구두 닦기 소년, 그리고 소년들, 그리고 자전거 도둑, 그리고 나폴리의 황급이라고, 이 영화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, 그 영화에 이제 음악을 담당을 했습니다. 배우는 뭐 제니퍼 존스 워낙 많이 나왔죠, 저 영화에서. 그리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백주의 결투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귀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, 제가 보면 다시 건투어스 다시 복귀하라는 그런 어떤 여우 키우는 그런 완전히 자연인 같은 여인으로 나왔던 그 영화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제니퍼 존스네요.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죠. 그래서 이 영화 만들 때 남편이 바로 어, 누굽니까? 그 제작자가 바로 남편이잖아요. 남편,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요새.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 할 때 특히나 자기 와이프인 제니퍼 존스에 대해서, 셀즈닉, 제니퍼 존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쓸 수밖에 없었죠. 그런 지시가 내려서 여러 가지 스튜디오하고 감독하고 좀 불화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 촬영 현장 자체가 완전히 한 장소에서 거의 다 찍게 되다 보니까, 제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바로 종착역, 로마의 테르미니 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.
그 역에서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. 계속해서 역에서 영화가 찍어져요. 그러니까 역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나서부터 야간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당시에 너무나 끔찍하다고. 한 시간만 지나면 너무 추워가지고 완전 온몸이 얼어붙고 그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이제 이 촬영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. 영화 자체가, 이 영화 직접 보시면 영화에서 이렇게 그 제니퍼 존스가 8시 반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. 그때까지는 현실적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영화하고 현실하고 같은 시간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고, 어떻게 보면 로맨스의 시작보다는 로맨스의 끝에 다다른 그런 부분이고요. 뭐 플래시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냥 과거의 기억은 전부 대사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 현실적인 시간으로 그냥 대화로 이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입체감이 덜할 수도 있는데, 그런 입체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 기차역에서 막 벌어지는 사람들의 그 이 여기저기 그 사람들의 인간 군상이 그렇게 그 직접적인 대화는 안 하지만 그렇게 지나다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어떤 부가적인 활기를 준다 할까, 생동감을 준다 할까. 그래서 그 이 작품은 비토리오 데시카가 네오 리얼리즘에서 완전히 그 사실주의, 그 당시에 그죠, 직접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,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멜로드라마를 좀 시도한 거죠. 그래서 곳곳에 그 뉴 레알리즘의 그 분위기는 이때 최대한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어쨌든 이 두 배우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요. 이 영화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분분합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대사가 되게 중요한 영화고,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아마 영화 이렇게 쭉 대사로 이어지면서 한 장소에 이렇게 보기에는 모르겠어요. 올드 팬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죠.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올드 팬이라면 일단은 뭐 제니퍼 존스하고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조합 나온다는 것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재미를 갖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영화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주인공은 제니퍼 존스는 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제니퍼 존스는 메리 퍼브스라고 하고요. 그 유부녀입니다. 그리고 남편은 필라델피아에 있고요. 로마에 있는 자기 언니 집에 잠깐 왔다가 우연히 가이드로 만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. 그 남자가 바로 조바니 도리아 몽고메리 클리프트가, 여기서는 뭐 이태리 남자로 사실 나오는 건데요. 뭐 이태리 말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썩 완전히 이태리 말을 갖다가 완전히 제어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. 어쨌든 그 이 도리아라는 조반이라는 이 인물은 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곧 이제 나폴리에서 대학 교수로, 나폴리가 아니라 피사의 대학 교수로. 제가 저번에 나폴리는 요 얼마 전에 해밀턴 부인 때문에 나폴리에 되게 그 연관이 되나 봐요. 그 피사에 이제 그 교수 자리를 얻어서 지금 이제 갈 수 있어서 나름 이제 이 메리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. 이태리식으로 부르는 거죠. 마리아를 자기가 거기 같이 데려가서 거기에서 혼자만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영화는 일단은 기차와 더불어 시작을 하네요. 네, 기차가 저렇게 들어오고요. 네. 네, 음악 들어보면 약간 그런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느껴지시죠? 제가 야박한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이 음악을 많이 들려. 이거 아닙니다. 이거 벌써 처음부터 해서 제가 너무 잘못 찍었네요. 이게 아마 18개로 나누니까 이 리모컨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. 자,
네, 좀 전에 그거는 잊으시고요. 항상 첫 번째 그 뒷부분, 첫 스타트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. 알레스산드로 치코니니, 비토리아 데시가 이제 됐네요. 네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조금 볼륨이 좀 큰 것 같기도 하네요. 네, 조금 줄이고요. 네, 지금 이제 첫 등장은 제니퍼 존스죠. 제니퍼 존스가 그런데 여기서 첫 등장에 한 건물을 보고 이제 응시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 들어가는 부분에서 계단에 여러 가지 음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들어가려고 조바니 도리아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그냥 내려오고 저런 보통 그 그림자들은 되게 불길한 어떤 느낌들이죠. 그래서 또 나옵니다. 나와서 여기저기 막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찬찬히 영화를 보시면 제니퍼 존스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랄까 혼자서 두리번거리고 불안스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 어떤 연기가 지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연기를 꽤 잘하잖아요. 뭐 꽤 정도가 아니라 달인 수준이죠.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면은 거의 보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보고 있으면 불안정한 어떤 느낌이 듭니다. 지금도 택시를 잡을까 계속해서 망설이는 느낌이에요. 어떻게 저 버스를 탈까? 어떻게 할까?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버스를 탄 거죠. 택시를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면서 혼자 불안하게 있다가 드디어 로마의 테르미니 종착역으로 온 거죠. 네,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7시 거는 밀라노고요. 그리고 8시 반 거는 이제 그 파리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파리 가서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처음에는 이제 1시 앞이 무조건 이제 7시 걸 타서 밀라노까지 가서 거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7시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러면서 7시 거를 타려고 하고 중간에 저런 어떤 신부님들도 보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서 저기 한 인물이 있죠. 옆에서 동전이 없으니까 동전을 갖다가 빌려줍니다.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통화를 하는 거죠. 자기 언니 집에.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. 언니가 없고요. 그래서 조카인 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폴 보고 가방에 내 짐 다 싸서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 로마 테르미니 역에서 이제 곧 출발을 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가방에다가 내 물건들을 넣어서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저 남자는 그냥 여인을 한참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없이 그리고 저 남자는 계속 그 저 여인의 눈을 두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편 전신함 그런 거 우편을 이제 쓰는 거죠. 그래서 피아자 나보나 광장이네요. 93. 네, 그리고 조바니 도리아 앞이네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볼펜 좀 빌립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편지 내용은 이렇게 씁니다.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떠나요. 용서해 주세요.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. 메리. 이렇게 하다가 그거 찢어버리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갖다가 씁니다.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. 그러다가 이제 붙일까 하다가 다시 있습니다. My darling, 사랑하는 당신에게 좀 전에 당신 집에 갔었어요.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신에게 가는 마지막 몇 발자국을 뗄 수가 없었어요. 당신과 더 이상 가까워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.
이렇게 또 쓰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이제 계속 그 아모레 이태리식, 그러니까 그게 뭐 3,000리라라고 나왔다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내 거도 아닌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. 그 당신 거 아니고 이 사람 거라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. 네, 그 얘기고요. 그렇게 이거를 붙일까요? 네, 또 저거를 구기고, 그리고 이제 아마 또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음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또 하나를 갖다가 더 쓰는 것 같아요. 맞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이 제 양심을, 제 남편과 제 아이를 잊어버리게 했어요. 제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제 가족들을 영원히 잊을 수 있겠어요. 제발 용서해 주세요.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또 바꿔 쓰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상점에 와서 이제 본인의 딸한테 줄 그 약간 시실리아 전통 의상 같은 거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. 네.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, 어떻게 보면 약간 저런 부분에서는 이태리 스타일이거든요. 이태리는 영화 자체가 보면 일반 영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좀 어떤 길이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에 그 사람들이 좀 붐비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리고 약간 뭐 난장판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각자의 행동들을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그런 걸 묘사하는 거를 갖다 감독들이 되게 즐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태리 관객들은 또 그런 걸 갖다가 보면서 나름대로 웃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. 약간 그 안에서 이제 코믹한 요소 그리고 친근한 요소,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 티켓을 저기서도 보면 지나가다가 막 어떤 등치 큰 사람이 자리 있냐고 물으니까 자기 모자를 그 앞에다 두고 없다고 하는데, 저 여인이,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니까 모자를 드러내서 여기 자리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타려고 가는 거죠. 근데 보세요. 이 옆에 정신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옆에 보면 뭐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면 이태리식으로 늘 나오는 거는, 아니 저 쟤들 죽여야 되나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아마짜레 해서 막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엄마들이 많이 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 뭐 여인들이 이제 자기의 그 몸매나 저런 걸 과시하면서 그러면 또 남자들이 막 쳐다보면서 저런 부분을, 이태리의 영화에서 늘 나오는 부분입니다. 자, 드디어 그 떠나려고 하는 거죠. 지금 이 기차는 이제 밀라노로 가는 기차인 거죠. 그리고 저 기차에 들어가서 폴이라고 자기의 조카가 와서 짐만 전달해 주면 이제 그 떠나려고 하는 순간 저기서 한 남자가 밖에서 등장을 합니다. 이 남자가 바로 본인의 그 순간적으로 이태리 로마에 잠깐 와서 만나게 된 몽고메리 클리프트, 아까 편지를 그렇게 쓰려고 했던 그 당사자 조바니 도리아입니다. 그러면 요까지 해서 일단은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